일본 정말 환상적이죠. 세계적인 도시 도쿄, 깔끔한 거리, 매력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이곳.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에서 꿈을 찾아 유학을 옵니다. 2000년 독일에서 온 유학생 루카스도 그중 한 명이에요. 한껏 기대에 부푼 그는 드디어 도쿄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학 생활은 시작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도장, 서류, 공공 와이파이도 안 돼. 디지털 강국이라던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과연 그의 유학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그의 목적지를 한국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루카스의 험난한 일본 유학 도전기와 그가 한국으로 가게 된 이유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루카스는 독일에서 자란 활기찬 대학생으로 아시아 문화에 대해 항상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일에서의 일상도 나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새로운 모험을 갈망했습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화, 역사 깊은 사찰과 화려한 현대 도시가 어우러진 매력에 끌려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죠. 이제 나만의 작은 모험을 시작할 때야. 라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 내리자마자 루카스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사방에 한자가 가득한 간판과 화려한 전광판이 그를 반겼고 평소 보던 유럽과는 전혀 다른 아시아의 풍경이 펼쳐졌죠. 그는 설렘을 주체할 수 없어 기념사진을 찍고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어요. 진짜 말로만 듣던 일본이에요. 친구들은 그의 첫 발자국을 함께 축하해 주었고 루카스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으로 도쿄 시내로 향했어요. 그의 첫 숙소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였는데 깔끔한 방과 현대적인 시설에 한 번 더 감탄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아침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은행 계좌 개설을 위해 가까운 은행에 갔는데 평소 독일에서 해온 것처럼 간단히 여권과 학생증을 보여주면 바로 계좌가 개설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만난 직원은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더니 서류 한 뭉치를 건네며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도장이요? 그냥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루카스는 당황스러워하며 질문했지만 은행 직원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도장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결국 그는 은행에서 도장을 새겨주는 가게를 찾아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도장을 왜 써야 하는 거지? 그는 속으로 투덜거리며 도장 가게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도장을 파는 가게를 찾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원이 그에게 도장에 넣을 이름을 한자로 적어야 한다고 설명한 겁니다. 한자는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는 루카스는 결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루카스라는 이름을 한자로 표기해 도장을 만들고 다시 은행으로 향했죠.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던 그때 직원이 이번에는 주소 증명을 위해 아파트 계약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또 다른 서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언제 다 끝나지? 그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루카스는 일본이 IT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모든 일이 빠르고 간단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상상과는 너무 다른 상황에 속이 타들어갔어요. 은행 업무 하나만 마치려 해도 여기저기 서류가 필요했고 한 번 더 도장을 찍으러 다시 와야 한다는 말에 망연자실해졌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다니 그냥 전자서명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나? 마음속에서 불만이 솟구쳤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죠. 서류 절차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그에게는 앞으로 마주할 일들이 두렵기만 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계약 문제도 그를 괴롭혔어요. 독일에서는 단순히 여권과 신용카드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했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제공되는 통신사 선택지도 제한적이었고 절차도 까다로웠습니다. 통신사 직원은 그에게 기한이 정해진 비자 기간에 맞춰 약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루카스는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계약서를 읽다 결국 포기할 뻔했습니다. 게다가 언어 장벽도 루카스를 답답하게 했습니다. 일본어에 어느 정도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복잡한 금융 용어나 행정 관련 용어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한참을 기다려 상담한 끝에 겨우 계좌를 만들고 통신사에서 여러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에야 전화기가 연결되었지만 그제서야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니 저녁이 되어 있었고 그는 겨우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와 기숙사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어요.
이건 정말 내가 상상하던 일본이 아니야. 그는 처음 느낀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후 일주일간 그는 일본의 여러 디지털 인프라의 한계를 계속해서 마주해야 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쓰려고 했을 때도 독일에서처럼 손쉽게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접속 절차와 느린 속도는 루카스에게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았죠. 카페나 식당에서도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 정보 검색조차 어려웠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주 길을 잃고 헤매거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결국 루카스는 점점 일본 생활에 대한 불만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아시아는 디지털 혁명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느리고 복잡한 거지? 일본의 느린 디지털화와 행정적인 경직성에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느낀 그는 일본의 매력보다는 불편한 점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생활에 지쳐갈 무렵 루카스는 캠퍼스에서 한국인 친구 미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미나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금세 루카스와 친해졌고 서로의 문화를 이야기하며 힘든 유학생활 속 유일한 위안이 되었죠. 어느 날 루카스는 은행에서 또 다른 서류 절차에 발목이 잡힌 상황을 털어놓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미나, 나 정말 더 이상은 못하겠어. 계좌 하나 만드는데 몇 번을 은행을 오가야 하고 여기선 도대체 모든 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미나는 조용히 웃으며 물었어요. 루카스, 혹시 한국 유학은 생각해 본 적 있어? 루카스는 처음엔 그저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한국의 편리한 생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자 그의 관심은 점점 커졌어요. 미나는 한국에서는 은행 업무부터 통신사 가입까지 거의 모든 절차가 디지털화되어 있으며 행정 처리도 빠르고 간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해. 서류도 최소화되어 있고 대부분 모바일 앱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어. 미나의 설명은 루카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게다가 한국에선 거의 모든 곳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고 QR코드나 NFC 결제 시스템도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전철 타고 다닐 때도 카드 하나로 끝나고 심지어 모바일 앱으로 택시도 쉽게 부를 수 있어. 미나의 설명에 루카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모든 게 온라인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말이야? 은행 서류와 도장 없이도? 미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한국에서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 다 돼. 심지어 병원 예약도 앱으로 가능해. 루카스는 그 이야기에 감탄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면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미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점점 한국 유학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한국이라면 내가 진짜 원하는 디지털 생활을 할 수 있겠어. 그는 결심하듯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루카스는 미나의 도움을 받아 한국 유학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여러 대학들은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었고 행정 절차도 비교적 간단해 보였죠. 또한 대부분의 서류 제출과 입학 절차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그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작에 한국에 올 걸 그랬어. 그는 웃으며 미나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한국에 가기로 결심한 루카스는 일본 생활의 마무리를 위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본 생활이 그리운 것도 있었지만 실망과 불편함이 더 크게 남아있어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화된 사회와 간편한 행정 절차에 대한 기대감이 그를 계속 설레게 했죠. 그는 짐을 꾸리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은행도 한 번에 간단히 끝낼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루카스는 다시 한번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일본 유학을 떠날 때 느꼈던 설렘과는 다른 어떤 확신과 기대감이 그를 채우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하자 그는 상상보다 더 잘 정돈된 공항에 놀랐고 모바일로 공항 와이파이를 바로 연결할 수 있어 신기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순조롭게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미나를 만나게 된 루카스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대중교통 경험이었는데 교통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복잡한 표 발권 절차와 티켓 기계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었지만 한국에서는 교통카드 하나로 전철, 버스, 택시까지 모두 해결된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 교통카드 하나면 모든 대중교통이 다 된다고? 루카스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고 미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응, 그리고 잔액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한국에선 뭐든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니까.
루카스는 미나와 함께 한국에 있는 동안 필요한 간단한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은행 계좌 개설, 심지어 통신사 가입까지도 단 하루 만에 모두 완료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 없이 QR코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가 디지털화된 시스템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되자 루카스는 자신이 원했던 생활을 비로소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그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출석을 체크하고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해 예습을 하는 등 편리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미나가 말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것이 모바일로 처리 가능했고 QR코드 결제와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그의 생활을 훨씬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죠. 게다가 한국에서의 식사 경험도 그에게 특별했어요. 배고픈 저녁 시간, 미나는 한국의 배달 문화를 소개하며 앱을 사용해 간단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선 배달이 이렇게나 쉽다고? 루카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잠시 후 현관문 앞에 도착한 배달 음식을 받아보며 루카스는 한국의 생활 편리함을 실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배달이 제한적이고 배달료도 상당했지만 한국에서는 다양한 음식들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점이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학교 생활도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한국어 강의를 들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학교 행사에 참가하며 한국 문화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독일과 일본에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그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특히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일상 대화와 배려 깊은 도움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미나는 물론 학교 친구들 모두가 그를 환영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덕분에 루카스는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국 생활이 일상이 되어갈 무렵 루카스는 이전의 일본 생활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그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롭고 효율적인 생활을 제공해 주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죠. 그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 유학을 추천하곤 했습니다. 너희들도 한국에 와봐. 진짜 모든 게 훨씬 쉽고 편리해. 이제 그는 새로운 꿈과 목표를 가지고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이어나갈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한창 순조로워지던 어느 날 루카스는 약간의 문화 충돌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추천한 맛집에 가게 되었고 다양한 음식이 나오자 루카스는 한국의 반찬 문화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무료로 나오는 거라고? 반찬이 무한 리필이라는 사실에 그는 깜짝 놀랐고 친구들은 웃으며 맞장구를 쳤죠. 식사가 한창일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칠 전 한국에 오기 전 받은 치과 치료가 갑자기 문제가 된 것이죠. 그는 이를 먹다가 이전 치료했던 치아의 임시 재료가 빠져나가면서 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증에 당황한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를 본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루카스를 바라봤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루카스는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며 당장 치과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듣고 옆에 있던 친구 지우는 그럼 바로 가자. 지금이라도 치과에 가면 되잖아. 라고 말했죠. 하지만 루카스는 순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자마자 치과를 간다고? 그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치과 예약이 몇 주씩 걸리기도 했고 예약 없이 당장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지우는 한국에서는 웬만한 치과는 예약 없이 가도 돼. 지금 바로 가면 될 거야.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고 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계속 망설였어요. 친구들은 그가 너무 걱정하는 것 같아 웃으며 가봐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라고 격려했지만 독일이나 일본과는 다른 의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그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루카스를 치과로 데려갔습니다. 치과에 도착하자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되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검진을 받을 수 있었죠. 루카스는 한국의 치과가 예약이 필요 없고 진료 과정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하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면 몇 주를 기다렸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는 치료를 마치고 나와 친구들에게 치료비에 대해 물었고 금액을 듣고 한 번 더 놀랐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치과 치료를 받는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터였지만 한국에서는 생각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금액이 전부라고? 추가 비용은 없어?
그는 친구들에게 재차 확인했고 친구들은 웃으며 그렇다고 답했죠. 친구들이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비교적 저렴하며 많은 서비스가 공공보험과 결합되어 있어서 한국인들에게는 꽤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설명이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루카스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제든 아플 때 바로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비용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곳에선 정말 일상이 편리하게 돌아가고 있구나. 한국의 생활 환경이 외국인에게도 친절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후 루카스는 새로운 한국 친구들과 서울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명한 명소와 맛집을 안내하며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더욱 깊이 알려주었죠. 친구들과 함께 경복궁에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전통, 건축물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성이나 일본의 사찰과는 또 다른 한국의 미적 감각에 감탄했죠. 경복궁을 둘러본 후에는 전통 찻집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며 한국의 차 문화와 다과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고 친구들은 각종 예절과 전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 내가 정말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야. 그는 신비롭고도 조화로운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들었어요. 투어가 끝나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친구들과 함께 건배를 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전된 도시 풍경과 빠르게 돌아가는 생활 리듬 속에서 점점 자신이 이곳에 적응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이 이제는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루카스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훨씬 다르게 다가왔죠. 문화 충격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한국의 환경과 시스템이 외국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후로도 한국에서의 생활은 루카스에게 수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외국어 안내가 잘 되어 있었고 어디서든 쉽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 정보에 접근하기 쉬웠습니다. 심지어 휴대폰 앱으로 전기, 수도 요금을 간단히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었으며 학교 행정 시스템 역시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디지털로 해결 가능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루카스에게 이렇게 잘 맞을 줄은 그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경험 덕분에 한국에 대한 호감이 깊어졌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편리함과 매력을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단순히 아시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루카스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듯한 느낌마저 들었고 한국의 문화와 일상 속에서 자신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루카스의 유학 생활은 어느덧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더 나은 학업 환경과 편리함을 기대하고 왔던 한국이 이제는 루카스에게 삶의 중요한 터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통해 겪은 다양한 경험과 사람들과의 인연 덕분에 한국을 제2의 고향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루카스가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전철을 타는 일상이 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처럼 복잡하게 준비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한 번의 터치로 해결되는 한국의 시스템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죠. 심지어 그는 한국의 편의점에도 익숙해졌고 배고플 때 언제든 간단히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도시락과 간식은 그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의 여유와 디지털의 편리함 속에서 루카스는 새로운 취미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연과 다양한 관광지를 탐방하며 새로운 취미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강에서의 자전거 라이딩은 그에게 또 다른 설렘을 주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달리며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그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주었고 한국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정말 편안하고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학 축제는 그가 독일에서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푸드트럭들이 가득 모인 캠퍼스, 다양한 문화 공연과 길거리 음식들이 준비된 모습을 보며 그는 진정한 한국의 대학 생활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와 핫도그를 나눠 먹으며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중 그는 문득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축제에서 함께한 친구들은 그에게 한국의 전통 놀이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비록 익숙하지 않은 놀이였지만 다 함께 웃으며 게임을 즐기고 한국 문화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친구들은 루카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덕분에 그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한국 친구들과 나누는 소소한 대화와 문화적 교류는 그의 유학 생활에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루카스는 한국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학 생활을 위해 한국을 찾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의 일과 생활을 오래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한 거죠. 그는 한국에서 자신의 진로를 더 발전시키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턴십과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역동적인 도시와 글로벌하게 발전하는 사회에서 그는 다양한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마지막 학기가 가까워질 무렵 루카스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교의 커리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한국의 취업 시장과 비자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편안함과 삶의 만족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자신 있게 도전하기로 결심했죠.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곳이야. 나도 여기서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단순한 유학 생활 그 이상이었습니다. 루카스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졌고 다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빠르게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그는 이제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독일과 일본을 거쳐 한국까지 온 여정에서 그는 한국이야말로 자신에게 맞는 터전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제 루카스는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며 학업을 마친 후에도 한국에 남아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그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이고 그가 사랑하는 한국에서 멋진 삶을 펼쳐가고자 하는 그의 꿈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루카스가 느낀 것처럼 유학은 단순히 공부를 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의 매력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